들이 응시를 하지 않았어. 그러면 회색 R. 아시겠죠? 자, 우선 이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채점 방식이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 채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답안지를 제출하자마자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채점을 끝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채점이 완료된 거로 나오죠. 그죠? 근데 이걸 바꿔볼게요. 아니, 이거 아니다. 검정색. 자, 이거를 직접 채점으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저장하기. 자, 직접 채점이 뭐죠? 관리자가 직접 채점을 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바꿨어. 그랬더니 빨간색 R이 됐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빨간색 R은 채점이 아직 안 끝난 그런 답안지가, 그런 채점표가 있는 시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빨간색 R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터치해서 들어가서 보면 여기 위쪽에 시험 제목, 그다음에 뭐 과목, 출제자, 응시생 몇 명인지, 전체 평균 몇 점인지, 응시자 목록, 스머프 이 학생이 한 명이 응시했네. 응시 일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점수는 5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너무 간단하죠. 이 학생이 어떤 답안지를 제출했는지, 이 학생의 답안지를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R자가 있죠. 또 다시 빨간색 R, 그죠? 이 R을 터치. 그러면 또 나오죠. 채점표 확인 및 채점 확인하기, 그죠? 그래서 뭐 시험 제목, 출제자, 과목, 평균, 응시자 정보, 응시자 점수, 등수, 문제 이미지를 보려면 이거 터치하세요. 이건 이제 시험 이미지, IMG 시험. 여기에서 출제한 시험에 응시한 답안지예요. 그래서 문제 이미지를 보려면 이걸 터치하세요. 터치하면 자, 이게 시험지를 볼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밑에 보시면 이 학생이 1번에 1번이라고 체크하고 나머지는 백지로 됐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답안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관리자가 채점을 한다 그랬는데 아까 그 설정 바꿨잖아요. 직접 채점으로 우리가. 그래서 직접 채점은 관리자가 직접 채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직접. 자, 이 채점 있죠? 채점에 그 손가락을 터치를 딱 하면 마우스가 깜빡거리죠? 뭐예요? 점수를, 채점을 바꿀 수가 있어요. 5점. 그리고 저장을, 채점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빨간색으로 가채점이라고 나왔던 것들이 다 사라졌죠. 이건 채점이 끝난 거야. 관리자가 채점을 변경하고 채점 저장 버튼을 눌렀기 때문에 이건 채점이 끝난 걸로 가정을 하게 됩니다. 5점 들어가 있죠? 아시겠죠? 한 번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바꿔도 돼요. 뭐 2점, 뭐 3, 5점 주겠어 나는. 이렇게 하고 저장. 그러면 2.35점이 된 거야. 아시겠죠? 지금 이 학생이 답안지를 1번만 풀고 나머지는 안 풀고 그냥 백지로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1번에 대한 채점만 원래 돼 있었는데 가정으로 이제 우리가 이 학생이 2번도 풀었는데 답이 5점 주기는 좀 뭐하고 이렇게 논술 같은 형식이라면 여기에 이제 논술로 쭉 썼으면 그 내용이 보여지겠죠. 답안지에 딱 보고 얘는 점수를 5점짜리인데 5점을 다 주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또 빵점 주기도 뭐하고 그럴 때는 이렇게 관리자가 직접 채점 표에다가 이렇게 점수를 주면 돼요. 근데
배점보다 높게 줄 수는 없어요. 보세요. 채점 점수는 문제 배점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지금 배점이 5점짜리인데 제가 20으로 하니까 이런 메시지가 떴죠. 그죠? 최대 배점보다는, 그러니까 배점과 같이는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배점보다 더 높은 점수는 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빵점 줘도 되고요. 한 0.1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도 해도 되고. 변경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채점 저장 버튼 누르면, 자, 빵점 맞은 건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채점에서. 아시겠죠? 빵점이 아니면 이렇게 연두색, 녹색으로 점수가 표시가 되고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점수를 주면 됩니다. 뭐 객관식이니까 이거는 이제 자동 채점으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주관식이나 뭐 논술이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시험일 경우에는 뭐 띄어쓰기라든가 뭐 따옴표를 뺐다든가 대소문자를 영문자, 대소문자를 구분한다거나 그래가지고 맞는 문제인데, 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 틀린 거로 간주하거든요. 그래서 틀렸다고 나올 수가 있어요. 맞는 문제인데, 맞는 정답인데, 이제 그런 거를 관리자가 보고 직접 보고 채점을 변경해주면 돼요. 점수를 채점 점수를 직접 입력해서 채점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해주면 된다. 자, 확인 버튼 눌러 들어가면, 자, 이게 조금 전에는 빨간색 R이었는데 바뀌었죠. 검정색 R로. 채점이 끝났으니까 빨간색은 채점이 안 끝난 게 있다는 거고, 검은색은 채점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회색은 채점할 게 없다는 거고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확인해서 목록으로 가면 여기도 검정색 R로 바뀌었죠. 아까 빨간색 R이었는데 채점이 끝났으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목록만 봐도 채점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설정을 직접 채점을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관리자가 직접 채점표를 보고 채점 저장을 눌러주면 채점이 완료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자동 채점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들은 학생들이 답안지를 제출하자마자 이 프로그램에서 채점을 하기 때문에 관리자가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객관식 문제만 낼 때, 출제할 때는 그렇게 자동 채점 사용하시면 좋고요. 관리자가 손댈 일 없으니까. 주관식이나 논술형 그런 문제를 출제할 때는 관리자가 한 번씩 훑어보는 게 낫죠. 그때는 직접 채점으로 설정해서 테스트를 출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여기에서 이 채점표를 봤는데, 자, 지금은 직접 채점으로 바뀐 게 아니라 직접 채점이 아니 자동 채점으로 바꿨죠. 설정을 다시. 그랬더니 그때는 아무리 이 채점을 터치를 해도 마우스가 아니 커서가 들어가지 않아요. 직접 채점일 때는, 아니 자동 채점일 때는 이렇게 채점 점수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아래쪽에 봐도 채점 저장 버튼이 없어요. 자동 채점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점수를, 이 채점표의 채점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 해당 문제 목록에서 세 번째 아이콘 클릭해 들어가서 직접 채점으로 변경을 하고, 자, 빨간색 알이 됐죠. 들어가서 여기도 가채점으로 되어 있죠. 이 점수를 변경을 해주고 채점 저장을 누르면, 자, 여기 가채점으로 되어 있던 것들도 다 사라졌고요. 확인 눌러서 돌아가면, 자, 빨간색 R이 검은색 R로 채점이 끝난 거로 변경됐고, 다시 목록에 가서도 검정색 R로 채점이 완료된 거로
이렇게 나온다. 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기 목록에서도 목록이 이제 하나니까 이 응시한 학생이 하나니까 하나만 나오는데 이제 여러 명 응시했으면 아래쪽으로 이 이제 응시한 학생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그 학생들마다 이제 알짜 그 아이콘 터치해서 들어가서 채점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별표 있죠? 별표를 선택해서 아래쪽에 있는 삭제 버튼 눌러서 응시 기록을 삭제를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삭제가 됐죠? 없죠? 자, 삭제를 했으니까 답안지가 없는 거죠? 채점할게. 그래서 회색 R이 됐어요. 이제 아시겠죠? R이 어떤 의미인지. 회색 R, 검정색 R, 빨간색 R 세 가지가 있어요. 회색 R은 응시한 학생이 없어서 채점할 게 없는 그런 시험이고요. 검정색 R은 채점이 끝난 학생들이 그 제출한 답안지도 있고 채점도 그 채점도 끝났고 그거는 검정색 R. 자, 빨간색 R은 학생들이 제출한 답안지는 있는데 아직 채점이 안 끝난 그런 시험은 빨간색 R.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있는 별표. 별표는 터치하면 선택되는 거예요. 그 시험이. 그래서 그 시험을 어떻게 뱅크 눌러서 문제은행으로 되돌린다거나 아니면 아래쪽에 있는 삭제 버튼 눌러서 이 시험을 삭제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선택해서 삭제 버튼 누르면 여기 뭐 나와 있죠? 볼까요? 문제은행에서 출제한 테스트는 삭제되지 않습니다. 문제은행에서 출제한 테스트는 다시 문제은행으로 전송한 이후에 문제은행 메뉴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문제은행 여기서 선택해서 출제하기 눌러서 출제한 그런 문제들은 이 시험 관리에 가서 보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은 삭제를 해도 삭제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에서는 아시겠죠? 문제은행은 반드시 문제은행으로 되돌려서 이걸 삭제하면 안 되고 이거밖에 없네. 자, 문제은행으로 되돌려서 자, 문제은행 가면 있겠죠? 이거죠? 여기에서 삭제를 해야 삭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은행에서 출제한 문제들은 시험관리, 출제관리 여기에서 삭제를 하더라도 삭제가 안 된다. 문제은행에서 출제한 문제들은 다시 문제은행으로 되돌린 다음에 그 문제은행 관리 목록에서 삭제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다른 시험들은 여기에서 바로 삭제가 됩니다. 이것도 선택하고 선택하고 해서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삭제. 이것들은 문제은행에서 출제한 게 아니라 이건 IMG 출제한 거고요. 그죠? 그렇고 이거는 여기에서 시험 출제 이 메뉴를 이용해서 출제를 한 거고요. 그렇죠? 이거는 문제은행하고 상관없는 것들이죠. 상관없는 게 아니라 문제은행에서 출제한 문제가 시험이 아니죠. 이런 것도 선택한 다음에 삭제를 하면 삭제가 됐어요. 그런데 자, 이것도 IMG 테스트고 자, 문제은행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출제를 문제은행에서 출제를 했어요. 그러면 시험관리 가서 보시면 출제관리에 있죠. 이거를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삭제가 안 됐어요. 그대로 있죠. 자, 문제은행에서 출제한 것들은 이렇게 삭제를 하더라도 삭제가 안 됩니다. 문제은행에서 출제한 것들은 반드시 문제은행으로 되돌린 다음에 빠졌죠? 문제은행 가서 보면 있겠죠. 문제관리에 이거죠.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삭제 버튼 터치해서 확인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삭제는 안 할게요. 좀 써먹어야 되니까 이 시험을.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시험 관리에 출제 관리 설명을 드렸고, 시험 너무 없는데? 몇 개만 더 출제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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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출제를 한번 해볼게요. 문제은행에서. 시험 관리, 출제 관리 가서 보면 시험이 좀 있네요, 이제.